장학사업, 장학생 여러분, 200년 중견기업을 만들어가는 잘 익은 자동화공학 박사 1호 ENG 대표 이남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그 슬로건이 200년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200년 넘는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사명을 가지고 200년 넘는 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으로 제가 200년 넘는 중소기업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그 다섯 차트로 해서 보이시는 그 화면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그 정의는, 스마트 팩토리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혁과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계속적으로 실현하는 공장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 정부가 주창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인더스트리 4.0을 구현하고, 인공지능 및 그 사물 인터넷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어, 먼저 이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최종 골은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화 공장, 눈에 보이는 공장. 두 번째는 멈추지 않는 공장, 24시간 365일 계속 생산하는 공장. 세 번째는 연결되는 공장, 이어지는 공장, 커넥티드 팩토리. 이 세 가지가 돼야 궁극적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최종 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마트 팩토리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나라도 지금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IT 강국이란 말은 IT 사용의 강대국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보급률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고, 생활과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이고, 적은 투자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터넷 사용 환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밑에 그 그림 보시는 것 같이 산업혁명의 변화는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철강, 기계화 혁명,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와 대량 생산 혁명,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통신, 지식정보혁명, 로봇, 자동화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이 4차 산업혁명 우측의 그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IT 말씀을 드렸는데, IT 외에 그 사물 인터넷, IoT, 초연결, 드론, 그 다음에 위에 그 다섯 가지 그 원 그래프가 있죠. 인공지능, AI, 클라우드 환경, 그 다음에 3D 프린팅, 빅데이터, 로봇 이런 것들이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차 산업혁명에서 보시면은 증기관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 KTX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리더나 그다음에 뭐 채용공인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이 기술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혁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을 잘 활용하고 잘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는 어, 2차 4차 산업혁명에서 앞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자율, 어, 한 가지 자율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화의 가장 큰 게 자율주행차인데 그 주위의 자동차나 보행자, 신호나 정체 상황 등을 보고 최적인 운전 방법 루트를 결정해 주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입니다. 이 자율화가 실현되는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고 이게 독일에서 지금 먼저 얘기한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이 자율화를 제조업 공장에 적용한 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의 기원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인더스트리 4.0은 단순히 기술을 극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도 현재 그 노동력 부족과 기술 전수에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는 초고령화 사회가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낮은 해외 그 제조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1인당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은 그 결국 그 현대 제조업에서 IoT, 사물 인터넷, 뒤에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 혁신인 4차 산업혁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원래 그 인더스트리 4.0이 독일 정부가 11년 만에 시작한 자기네 나라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해서 산업 정책으로 결정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대량 맞춤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의 비용 이점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품종 소량 생산을 달성하는 것이 미래 비전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과 다품종 소량 생산을 모두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졌습니다. 실현된다면은 더 많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수익성 있는 공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더스트리 4.0은 대개 그 제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서 그 생산 정보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결하자는 게 컨셉입니다. 밑에 그 그림을 보시면은 좀 일본어로 연구되어 있는 걸 다 제가 파란색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그 스마트 팩토리의 이상적인 스마트 팩토리의 초록색으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좌측에 보면은 5G,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클라우드, 인공지능, 그다음에 사이버 정보, 그다음에 그 하단으로 내려와서 3D 프린터, 그러니까 VR, VR은 가상현실입니다. 비주얼 리얼리티. 그래서 좌측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기술을 기반으로 실제와 유사한 환경이나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그리고 AR은 증강현실로 어그먼트 리얼리티, 그래서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가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증강하는 가상현실 하나의 분야에서 파생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그 사물 인터넷 IoT, 그다음에 협동 로봇은 협력 로봇이라고 얘기하고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그 육축 다관절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시뮬레이션.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란 하고 의미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정의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내용에 대한 의미는 거의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해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설계부터 제조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는 공장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DX라는 밑에가 설명을 드렸는데 DX라는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입니다. 또
DT라고도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은 뭐냐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비즈니스의 모델과 운영을 개혁하고 궁극적으로 조직 자체의 변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스마트 팩토리의 가장 최종골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시적 공장, 눈으로 보이는 공장, 가시화 공장, 뭐 이런 얘기입니다마는 이 공장의 가시화라고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사물 인터넷 시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 공장, 눈에 보이는 공장의 도입 효과로서는 기대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생산성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IoT를 활용해서 생산 실적과 활동을 디지털화하여서 시각화한 공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어디에서나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과거의 물리적인 시스템에서 보이지 않았던 개선 포인트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제조 현장의 최적화 운영, 옵티마이즈 오퍼레이션을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메리트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셨지만은 태블릿 PC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아까 IoT라는 그 내용이 나와서 이것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싱스, 사물 인터넷 이런 의미인데 그 인터넷 오브 싱즈는 그 인터넷 경유로 센서와 통신 기능을 가진 물건을 예를 들어서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공장 내의 기계가 조율이 점점 나쁩니다. 또 식물이 현재 물을 갖고 싶어요. 고양이의 목걸이가 지금 화장실에 있어서 등과 중얼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멈추지 않는 공장. 멈추지 않는 공장이라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에 의해서 제조업은 불규칙한 상태 하에서도 공장 운영을 중지하지 않고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멈추지 않는 공장 실현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분야의 현장 프로세스 혁신 컨셉인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는 공장 오토노마스 팩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라인의 자동화, 이상 감지, 그리고 설비의 예방, 정지 등으로 품질 관리와 유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멈추지 않는 공장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지력을 극대화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돌발 사항을 미연에 발 수 있는 공장입니다. 세 번째, 연결 공장, 이어지는 공장, 커넥티드 팩토리라는 것은 뭐냐면 연결 공장은 각 거점의 공장 간의 거점 간 그리고 공정 간의 정보를 연계합니다. 그리고 연계한 정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고 과거의 추출과 수평 전개, 생산 계획과 자원의 재배치를 통해서 경영적 판단을 신속하게 객관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부분과 영업 부분 간의 연계를 통한 업무 흐름과 프로세스 혁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역시 다시 요약을 하면은 가시화 눈에 보이는 공장, 멈추지 않는 공장, 이어지는 공장, 커넥티드 팩토리의 그 가치를 모두 갖춘 공장이야말로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밑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 그 파나소닉이 내세운 커넥티드 팩토리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공장 내에 도입된 솔루션을
조합해서 조달부터 출하까지 공장 내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정의 또 이렇게 다르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 걸로 나타내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공정의 전체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서 포엠이라는 것은 맨, 머신, 머티리얼, 메서드입니다. 작업자, 설비, 제품, 방법의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는 작년도까지 스마트 공장 그 3만 개를 구축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전부 한 80%는 기초 수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 IT 기술, 정보 기술, AT 기술, 오토매틱 테크놀로지 기술, OT,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기술 이런 것이 융합이 돼서 돼야 아까 설명드린 세 가지 스마트 팩토리의 그 최종골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적인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 세계 중에 하나가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기술,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정보 기술입니다. 정보 기술에는 우측에 구매 관리, 자재 관리, 외주 관리, 생산 계획 및 통제, 생산 관리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생산, 품질 관리, 설비 관리, 물류 관리, 안전 환경 관리, 원가 관리. 요게 그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에 속하게 돼 있고 우측 내려와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기업의 정보 시스템, MRP, ERP, CRM, SRM, MES, POP, 그다음에 APS, 데이터 다이닝, 보안, 백업, 데이터베이스 관리, 네트워크 관리, 지식 관리, 요게 그 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 좌측에 보면은 오토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제품 기술, 제조 기술, 자동화 기술, 설비 제작 기술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 의미와 목적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한때 기술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저출산, 인구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을 둘러싼 글로벌 시장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고 공장에서도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스마트 팩토리 조성에 현재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는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제조 현장의 장비, 자재, 절차 등의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공장이다. 그리고 종래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같은 기계를 도입해서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지만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제조 현장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체 생산 공정을 검토하고 최적의 작업 흐름을 분석해서 제조 현장에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현재 제조 현장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요거는 지금 그 뒷장에 나온 것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스마트 팩토리화라는 것은 그런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일반적인 공장의 과제는 뭐냐면 계획에 따라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고장이나 트러블이 발생할 때 라인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 능력 이상의 수주를 받았을 경우에는 납기가 지연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되면은 트러블 발생 시에도 상황에 맞춰서 계획 변경을 쉽게 할 수 있고 타의 공장에 위탁 생산을 할 수 있고 대량 수주에 대응에도 가능하게 되고 생산 라인의 정지도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상과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메릿은 이 유연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생산의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품질에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목적과 목표 한 사례인데 지금 밑에 좌측에 있는 것들이 보시면 산업에 대한 겁니다. 식품 제조업체는 인력과 유관 검사에 의존하는 노동 집약적 산학에서 벗어나야 되고 식품 손실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 제조업체가 주로 많이 하는 게 햇삽 준수입니다. 우측에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햇삽이라는 것은 해저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햇삽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의약품청에서는 이를 식품 유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회사는 고객 요청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량 맞춤화 달성, 공급망을 최적화하고 원자재 입고부터 제품 배송까지 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끝으로 밑에 부품 가공 제조업체는 현장 인력 부족에 대응, 기술을 전수하고 숙련된 장인의 직관과 그 팁을 지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팩토리의 장단점과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그 장점은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노하우 디지털화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숙련된 직원의 경험, 지식, 직관 및 그리고 개인의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계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숙련된 직원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력 부족으로 기술 후계자가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이 데이터와 도구를 사용해서 숙련된 엔지니어의 행동과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면 경험이 없는 엔지니어도 제품 품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베테랑의 숙련 기술자로부터 중견, 젊은 사원까지 기술을 전수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자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의 장점은 두 번째는 제조 공정의 시각화입니다. 생산 라인, 작업 프로세스, 작업자, 장비 및 재료 같은 제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웨어러블 기기, 센서, 생산 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현장을 시각화함으로써 생산 조건의 변화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다면 생산 라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과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단점은 뭐냐면 높은 구현 비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IoT 센서, 클라우드 서버, 인공지능 센서 등 최신 장비 갖추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장치 설비 외에도 최신 장비를 작동하도록 지원을 교육하는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 팩토리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즉각적인 효과가 없으며 장비 도입이 즉각적으로 효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를 보는데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 도입하는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거는 그 국내 업체인데 스마트 팩토리에 그 로봇 자동화를 적용하는 데입니다. 인천의 남동단에 있는 자동차용 부품 볼트와 넛들을 도금하는 업체입니다. 그전에는 수작업으로 제품 5kg의 바스켓 2명을 수작업으로 상하로 움직이는 작업을 수작업을 했었는데 이것을 로봇으로 대체하니까 지금 그
고객사인 일본의 닛산, 혼다, 마츠다 이런 분들이 와서 로봇 자동화로 했다고 너무 좋아해서 그전에는 그 로봇이 수작업을 했을 때는 데이터를 불량 났을 때 데이터를 줄 방법이 없었는데 로봇 자동화 데이터를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오다를 더 추가로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데 코드 스마트 맞춤 정장 대량 생산 업체 사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ICT 기술, 빅데이터를 결합해서 디지털화된 지능형 생산 공장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기성복은 가격이 저렴한 것을 당장 구매할 수 있지만 본인의 취향에 딱 맞는 옷을 구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쿠드 스마트라는 회사는 맞춤형 정장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꼬리표를 만들어서 스마트 팩터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하루에 맞춤 정장을 패턴별로 한 200벌 만드는 것을 4,000벌로 제조 가능한 회사로 타사의 영업이익은 뭐 한 4%나 자기네 2015년에는 영업이익이 약 25에서 26%가 된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는 그 공정은 보시는 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미래는 어,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회사가 더 번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유연하게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은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의 제조할 업체에서는 일손이 계속 부족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만큼 보충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10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작업하고 있던 것을 8명, 7명 이렇게 줄이고 또 5명 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것을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병력 공정을 개선한다든가 시공구를 고속화로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실행해서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조업이 살아가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력 부족의 대책은 결과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결국 노동 생산성 향상이 정답입니다. 또 하나 앞으로 여러분들 그 직업도 갖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하나의 개인 생각은 중소제조기업, 중견제조기업도 멋진 꿈이 있으니까 꼭 대기업만 하지 말고 중소제조기업에도 도전하기를 또 희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좁은 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대기업이 단점인데 반면에 입사 초기부터 높은 급여도 좋지만 길게 본다 그러면은 오히려 낮은 급여이지만 다양한 분야를 알 수 있고 이후에는 전문성 있는 자신의 분야를 찾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창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소, 중견 제조기업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대기업 물론 가시는 건 가장 저는 원합니다만은 대기업 말고도 일하기 좋은 중견, 중소기업도 많으니까 회사와 자기 개인의 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선택해야 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당부드리고 있는 말씀은 첫 직장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구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이 배어 나오게 되고 겉이 배어 나오면 겉이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이 된다. 요거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 그래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업사업 장학생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는 기술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스마트 팩토리 관련 학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공대에 진학을 해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 관련 학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뿐만 아니고 스마트 팩토리 학과는 뭐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술이 아까 8가지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그 분야에 자기가 더 잘할 수 있고 자기가 또 흥미도 느끼고 여기에 너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과를 선택해서 하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미래에 더 좋은 그런 직업으로 또 아마 보람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죠?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 가시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스마트 팩토리를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저는 LG전자 24년간 근무했습니다. LG전자에서 생산 기술이라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생산 기술은 설계하고 제조하고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러한 그 기술적인 겁니다. 그래서 생산 기술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추공구 개선, 간이 자동화, 간편 자동화, 하프 자동화, 풀 자동화. 그래서 이러한 생산 라인을 자동화시키는 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 우리가 몇 년 안 됐죠? 스마트 팩토리 나온 지가. 저는 자동화, 공장 자동화를 계속 해왔고, 그 중에 자동화 공장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스마트 팩토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보통 한 3일간 강의할 내용들을 저는 좁혀서 알기 쉽게 얘기한다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혹시 이해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에 그 질문하는 사항들을 통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알기 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